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는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나 라는 주제로 올 한 해 단식을 반복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먹고 단식하고 운동하면서 반복됐거나 큰 변화들 그리고 깨달았던 점들을 위주로 요점만 말해보려고 합니다. 단식하면서 나타나는 몸의 반응은 개개마다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사람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떠한 변화 과정을 겪었나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고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고쳐볼 만한 의미 있는 점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하라면 균형이라고 할 겁니다. 비유하자면 팽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뤄야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지향하는 먹고 단식하고 운동하는 일상은 저마다 알맞게 균형을 이뤄야 건강에 이롭다는 걸 깨달았던 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것. 어떠한 식사법을 따르든 단백질을 자신의 대사 능력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고 기력이 떨어지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을 4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쳐나가고 있는데요. 지방 섭취량을 늘리겠다고 고기의 양을 늘렸던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운동량에 비해 많은 양이기도 했고요. 한 끼니당 200g에서 250g까지 먹던 고기를 130g에서 150g으로 줄여서 먹는 대신 더 늘렸던 건 장 건강에 이롭다는 식초와 발효 음식과 천연지방이었는데요. 먹는 양의 균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내세균 비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도했던 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나에게 맞는 음식과 양을 찾을 수 있었고 앞으로 더 업데이트해 나갈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식하기. 올 한 해 영상으로 기록했던 장기 단식 횟수는 총 13회였는데요. 단식이 편안하고 수월했던 때도 있었고, 어렵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 과정들을 수치로 기록을 했었는데, 하나의 엑셀 파일로 모아봤어요. 케톤 수치가 큰 폭으로 오르고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 시점을 표시한 건데요. 저는 이 시점을 지방대사 전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먹은 음식에 따라서 지방대사 전환 시점이 늦었던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40시간에서 50시간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식 초반에는 조금 힘들다가 이 무렵에서 대부분 부작용이 해소되고 편안했었는데요. 이후 체성분 수치들이 거의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식 후에 이틀 동안 체성분과 케톤 혈당 수치를 측정해 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단식을 끝내고 보식과 식단을 하더라도 며칠은 단식 효과가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식 시작점과 단식 효과가 오르고 지속되는 것에는 시간차가 있다는 건데요. 단식 직후 지방대사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일 이상 단식이 길어졌을 때 체지방 요소가 늘면서 단식 효과가 높아지고 목표 단식 시간을 달성한 이후에도 단식 효과가 이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때 있잖아요. 질 좋은 깨끗한 음식들로 잘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 푹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우면서 개운하고 피부가 뽀얘지고 뱃살이 쏙 들어갔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 자는 시간 동안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미뤄뒀던 독소 배출과 회복과 치유작용을 하면서 내 몸이 할 일을 한 걸 겁니다. 단식이 꼭 길어야지만 단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는 시간에서 몇 시간만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늘려주는 걸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내 몸이 좋아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단식을 하지 않을 때는 16대 8 단식이나 1일 1식을 합니다. 요약하자면 먹는 때와 먹지 않는 때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다면 대사 유연성을 높이고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걸 단식하기를 반복해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운동하기. 올해 초에는 단식 일수만큼 등산과 홈트 운동을 병행했었는데요. 최근 단식에서는 등산 횟수를 줄여봤습니다. 아무래도 단식 때는 한정된 체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단식이 길어졌을 때 신체 활동량이나 운동량을 늘려 한계치에 도달하면 단식이 힘들어지거나 몸에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단식 중에 운동을 하는 것이 단식을 이어가는 데 보다 도움이 됐었는데요. 단식 중에 근육량을 늘리는 건 어렵지만 유지하거나 근력을 향상시키는 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알맞은 운동량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운동을 배워볼까도 생각 중이고요.
2022년 한 해는 내 몸에 알맞음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하나의 키워드로 압축해서 균형이라고 해봤고요. 올해 단식들은 체중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과식 폭식 후에 대처 요령에 관한 실험을 주로 했었는데요. 단식을 하면 반드시 살은 빠집니다. 단식 후 이틀이 지나면 위장에 머물던 음식물과 몸에 저장됐던 체수분의 무게가 빠지면서 2, 3kg의 체중이 감량되는데요. 보다 많이 먹었다면 감량폭이 더 커지겠죠. 이후 단식이 길어지면 더 많은 체지방을 태우고 정상 체중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 체중을 찾은 이후에 단식을 하면 체중이 얼마나 감량되는지 알아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늘 당연한 결과였거든요. 오히려 살이 너무 빠지는 걸 걱정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적정함이 중요하겠죠.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은 정상 체중을 찾은 이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 체중을 찾은 이후에 건강함을 유지하는 것과 더 탄탄한 몸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항노화라는 더 큰 틀에서 단식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단식하기를 메인으로 해서 먹는 것과 운동하기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는 게 1차적인 내년 계획입니다. 며칠 뒤면 저도 만 나이로 마흔이 되는데요. 하나둘 고장이 나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워낙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탓이라 뭐 별 수 있나요?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잘 고쳐서 써야겠죠.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더 높은 도약으로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희망하시는 일 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날씬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